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몇천 번을 불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날씨는 참으로 변화무쌍했습니다. 어린이날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날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황사까지 있어서 눈부신 5월을 기대하는 마음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마치 모든 어버이께 축하 인사를 하듯이 거리의 가로수에는 하얀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거리에 하얀 이팝나무가 가로수가 되어서 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하면은 플라타나스만 있는 줄 알았고 어쩌다가 은행나무가 대체되는 줄만 알았던 저는 이 밤나무 가로수를 보고 이국적인 정취까지 느꼈습니다. 맑은 공기, 눈부신 햇빛, 그 아래 이 밤나무의 꽃과 부드러운 바람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며칠 전부터 거리에는 여기저기 어버이께 드릴 카네이션이 활발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꽃도 이쁘고 아름답지만 오늘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사실은 꽃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해마다 어머니날 기념식을 하고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합창했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건 중학교 다닐 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부모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나중에야 이 노래의 가사가 김소월의 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에 이 노래를 듣게 되면 뭔가 애잔한 감정이 생겨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김소월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 시인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도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보면은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가 훨씬 많습니다. 비 내리는 고무령, 전선야곡, 한세일의 모정의 세월, 그리고 나훈아 씨의 어메까지 말입니다. 나이가 세상을 가르치고 세월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셔서 나에게 온 여리디 여리고 소중한 생명인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내리사랑을 이해한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쓴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그러니까 작년에 출판된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는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에는 사북을 떠나며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시인이 직접 석탄 탄광 갱도에 들어가 광부처럼 체험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사북을 떠나며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북을 떠나며 술국을 먹고 어둠 속을 털고 일어나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어린 두 아들의 야윈 손을 잡고 검은 산, 검은 강을 건너 이 사슬의 땅 마른 풀섭을 헤치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산은 점점 낮아지고 새벽 하늘은 보이지 않는데 사북을 지나고 태백을 지나 철없이 또 봄눈은 내리는구나. 아들아, 배고파 울던 내 아들아, 병든 애비의 보상금을 가로채고 더러운 물
더러운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달아난 내 어미는 돌아오지 않고 날마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 지금은 또 어느 곳, 어느 산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도 눈물 바람은 그치지 않고 석탄과 자갈 사이에 피어나던 조그만 행복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데 또다시 불타는 산 하나 만나기 위해 빼앗긴 산, 빼앗긴 사랑을 찾아 조그만 술집 희미한 등불 곁에서 새벽 술국을 먹으며 사북을 떠난다. 그리운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오늘보다 더 낮은 땅을 위하여.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우성 시인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 후 광부들의 인생사를 얘기한 내용을 책에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에는 광부들의 노고와 애환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 사정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정우성 씨는 광부 한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광부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광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물론 그건 땅 위에 직업을 갖는 거지.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니더. 광부의 대답을 들은 정우성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몇 점 꽁보리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그만 이 말을 듣고 목이 확 메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화들짝 놀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땅 위에 직업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의 말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공감하는 것은 태백의 한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강의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광부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데 모두 도시로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도시로 공부를 시키고 싶어 갱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결국은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는 숫자가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뒤에는 그분께 뭐라고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인터뷰할 때 수심 가득했던 교장 선생님 얼굴이 다시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우성 시인의 그 글에 크게 공감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엮은 시가 나에게 살려고 한다라는 시집에 오봉옥 시인이 쓴 아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비, 연탄장수 우라비, 국화빵 한 무더기 가슴에 품고 행여 식을까봐 월산동 까치곡에 숨차게 넘었나니 오늘은 내가 30년 전 우라비 되어 햄버거 하나 달랑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아버지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시입니다. 같은 시집에는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길어서 그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는 나이에 탕 안에서 함께 와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시의 후반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등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지게 자국이었습니다. 비록 가족을 위해 일하다 나타난 흔적이지만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식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서 모든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지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가족에 대한 아버지들의 한없는 사랑과 고독을 나타낸 시입니다.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주제로 한 시 몇 편을 살펴보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시와 노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큰 것이죠. 어찌 그 고마움과 사랑을 자녀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조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방이 금세 등에서 벗겨지는데도 시험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집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역할하는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팔목에 찍힌 1등 표시를 운동장에서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넘어져 울고 만 것이죠. 엄마에게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서 꽃을 받고 마음의 선물을 받지만 이분들도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어버이를 생각하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동요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는 동요입니다. 1995년에 MBC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는데 이만한 표현이 없을성 싶어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정하나 작사, 정예경 작곡. 몇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이 하나 있죠.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다가선 어머니 얼굴, 나에게 사랑으로 가르치시네. 몇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 가사의 내용처럼 몇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이 말이 내 생명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입니다. 동요지만 참으로 영혼을 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어버이로서 또는 어버이를 모시는 자녀로서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고 크고도 깊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분들을 불러보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조금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두 번째 이야기, 몇천 번을 불러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